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정통국어 0802 마지막 소설인 10강 흐르는 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흐르는 북이라는 제목부터가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제목부터 풀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북이라는 건 단절과 연속의 이중적 소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북에는 총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민노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 한마디로 민노인의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할아버지인 민노인과 손자 민규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선 연속적 소재고요. 이 민노인이 예술적 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집을 돌보지 아니한 채로 이제 예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민대찬에게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상기시키는 소재로서 단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라는 건 아무튼 이중적 소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른다라고 하는 건요, 세대 간 갈등 속에서 할아버지의 북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의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흐르는 북이라는 건 물론 이 북이라는 게 단절과 연속의 이중적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화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간다. 어떤 이제 가족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 정리 부분 보면요,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가족사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족사 소설은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 이러한 가족사를 통해서 좀 더 큰 의미의 이제 민족적인 이야기라든지 전통적인 이야기라든지 역사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족사를 사용하는 소설도 가족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이고요. 시간은 1980년대, 공간은 서울 중산층 가정의 한 아파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초점자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 자,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이제 전지적 작가가 어떤 인물한테 빙의해서 그 인물이 보는 세상과 그 인물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걸 초점자라고 하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 민노인으로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작가가, 그러니까 마치 어떤 전지전능한 신이 보는 것처럼 심리와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 상황이 모두 서술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리, 행동, 상황 같은 것들이 민노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석된다라는 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의 초점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자가 민노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줄게요. 주제는 예술혼과 인간의 본원적 삶의 추구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물 관계도를 보면요, 민노인과 민대찬과 민성규 이렇게가 나오는데, 민노인이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들 세대, 손자 세대예요. 요거 한번 적어보자면요, 민노인은 전통 세대고요, 아들 민대찬은 기성세대, 이미 이룰 것을 다 이룬 세대를 기성세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자는 신세대, 이렇게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노인의 어떤 예술적 본원적 가치에 치중한 삶을 아들인 민대찬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갈등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민성규라는 손자도 똑같이 아버지의 이러한 딱딱한 가치관에 대해서 좀 진보적 가치관으로 받아내면서 갈등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민성규는 할아버지의 예술적 본원적 가치에 치중한 삶도 이해를 하면서 화합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북이라는 하나의 소재와 연결되어 있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생략하고 본문으로 가볼 건데요. 가 부분 보면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머니와 양키 담배를 골라낸 꿀꿀이 죽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모래배들의 술자리에서 북 쳐주고 받은 돈으로 기생 무릎을 베고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콩나물을 길러 번 돈으로 그리고 제가 신문 배달을 해서 얻은 돈으로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는 또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시골의 삼류극장에서 소리꾼들의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술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보여요. 뭐 기생 무릎을 베고 누웠냐니 아니면 뭐 시골 삼류극장이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들을 봤을 때 예술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상당히 좀 낮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천박하게 평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끝끝내 제 앞에 헌신하지 말아야 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말로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고 저는 땅을 치며 왜 아버지는 우리를 찾지 않아 이런 비극을 겪게 하는가 하는 후회와 원망으로 몸부림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안을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의 죽음을 가정하여 말할 만큼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침내 나타나셨대. 그랬다면 너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니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시고 싶겠지요. 내 존재가 네 출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걸리적거리기 때문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 출신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량광대라고 해도 경멸인지 칭찬인지 모를 소리를 하고 다니는 작자도 있습니다. 출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요. 뿌리를 감추려는 거냐고 또 말씀하시겠지요. 그 짐작도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문을 캐는 우스운 풍토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저 북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을 정리해보자면 아버지의 북이 또는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자신에게 체면을 상하게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말고 차라리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제 좀 후회하게끔 만들어주지 그랬냐라고 심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죠. 자, 민노이는 언제나 그랬지만 손자와의 이런 자잘고로만 티격태격이 괜찮아 일부러 성교화를 돋구는 식으로 몰고 가는 수도 있었다. 꽤 능글맞은 녀석은 그래도 이리저리 빠져나가재 할아버지 아픈 구석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자, 여기 A 부분 볼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갈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한가운데로 덤벼들지 않고 끝끝내 구궤자로 맴돌면서도 민노인의 숨은 후견인 역할을 제법 잘 해내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지혜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민성규는 전통 세대인 할아버지와 기성 세대인 아버지 사이에서 원만하게 이제 여예인데 오타났네요. 관계를 유지하는 신세대이며 세대 간의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건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성규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과 국악 공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를 초대해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공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규의 어거지 성화에 밀려온 꼴이기는 해도 가볍게 떠맡고 나선 데 대해서 조금은 후회도 되었다. 북을 끼고 둥둥 치면서는 더 그랬다. 그런 한편으로 멀리 내던져 여간에선 만나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자기 체온이 듬뿍 스민 옷을 다시 걸쳐 입는 순간의 감동을 맛보기도 했다. 이 북을 통해서 예술적 만족감을 느껴요. 마치 오랫동안 못 입을 줄 알았던 옷을 입은 느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연습하는 장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성규의 친구들이 명인의 경지라고 축혀 올려줘요.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노인으로서는 듣기 싫지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주는 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공연 및 연습은 이 침체되어 있던 민노인의 삶에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꺼져가는 떠돌이 북장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어울려서 노는 걸 대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외의 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퍽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라고 하는데 왜 편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이들에게서 느끼는 편안함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중략됩니다. 며느리와의 얘기예요.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은 따져 묻는 거예요. 부하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걔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치고 장구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서 성규가 지성으로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니들 체면 깎았냐? 아신이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다닥 문을 닫고 나갔다. 자, 지금 여기 송 여사라는 사람은요, 이 민노인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인 민노인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체면 치레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공연한 데 대해서 체면을 상하게 했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싸우고 나서 성규가 좀 말을 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라고 했더니 할아버지와 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 세대끼리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흐르는 북이죠. 흐르는 북. 세대 간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갈등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성규는 할아버지의 예술을 이해하고 할아버지의 가치관을 이어가고자 한다라는 점에서 흐르는 북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기가 야금야금 전신으로 번지자 민노인은 극히 자연스럽게 북을 껴안고 북채를 잡았다. 자, 여기 중략된 부분에서 성규가 데모를 하다가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수경은 성규의 동생인데요. 민노인 옆으로 다가앉는 거며 할아버지 이 북으로 팝송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까지 할아버지와 좀 친근한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빠는 할아버지의 북소리에 푹 빠져있고 솔직히 저는 잡음으로만 들려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 보면 민노인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민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그 녀석이 내 역마살을 닮은 것 같아. 역마살과 데모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역마살이라는 건요, 역마가 이동 수단이야. 마차 같은 거거든요. 살 같은 경우는 기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동 수단의 기운이니까 한마디로 떠돌이의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자신의 이 떠돌이 운명을 닮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바로 여기 정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필기해주세요. 민노인은 일상적인 삶이 싫었어. 민성규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이제 반박하고 싶었고, 그래서 민노인은 일상적인 삶을 타파하기 위해 역마살이 돌았고 자유로운 예술혼을 추구했어요. 민성규도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타파하기 위해 데모를 했고요. 기존 가치관에 반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은 둘 다 평범한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읽었고요. 혹시나 필기 못하신 친구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멈춰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멈춰 놓고 필기 덜한 것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당연히 문제 먼저 풀고 나서 선생님과 풀어야겠죠. 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 일단은 우리 아까도 했다시피 전지적 작가면서 초점화자죠. 초점자. 그러면 정답은 여기 있는 5번이 되겠네요. 특정 인물의 시각, 민노인의 시각에서 그 내면까지 공감하게 하는 거 초점자죠. 그쵸. 그래서 1번의 정답 5번. 자, 등장인물에 대해 파악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읽는 중간중간에 계속했어요. 민노인은 자유로운 삶, 예술인의 삶을 추구한 반면에 대차는 그런 민노인의 삶을 부정하면서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고요.
성규는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아이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할아버지를 옹호하고 두둔하지 않고요. 은근슬쩍 둘의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죠? 나머지 성격은 송여사는 할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세속적 가치 추구하고, 수경이는 친밀하지만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으로 맞는 거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하면서 했죠. C 부분이 흐르는 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부분인지 기억 안 나면 다시 가서 볼게요. 전 세대끼리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답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니은의 의미가 여기 있죠. 역마살이고요. 이 역마살은 결국은 아까 말했죠. 평범치 않은 삶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일반적인 삶과 거리가 있는 삶. 이 작품에서 북이 가지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제목 설명할 때 했었고요. 단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시각적인 건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끔 하는 추상의 구체화가 있어야 하는데, 흐르는 북이라는 것도 상당히 관념적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정답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화 가정할 때 당연히 민대천은 할아버지를 이해하도록 하자라는 말은 안 하겠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 답 다시 불러드리자면 1번부터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6번에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는 상당히 쉬운데요. 일단 가의 내용을 통해 아들 민대천에게 북, 이거는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한 물건, 현재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물건이니까 결국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민노인에게 손자와 함께한 공녀는 아까도 적혀 있었지만 침체되어 있던 민노인의 삶에 의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까지가 정답이 되겠고요. 물과 같이 북은요, 단절과 연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단절, B의 연속 적으면 되고, 보기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위에서부터 과거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못하게 한 물건이자 현재 자신의 체면을 깎는 물건, 침체되어 있던 민노인의 삶에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절과 연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